안녕하세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카페에서 가수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위로의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님이 어쩔 수 없이 저 멀쩡하게 잘 있어요 하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가수님이 이제 1월 1일에 인사를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앙탈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홍보팀에서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우리가 가수님을 응원한 뜻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보여주자. 영웅파라 이야기나 가수님께 편지 쓰는 칸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일파만파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수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다 헛소문이었다. 가수님이 한밤중에 나오셔서 "그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가수님도 다 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소문난 맛집 웅인의 파라다이스." 그랬어요. 정말 와글와글 소문난 맛집 문전대성시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올려주셨어요. 가수님의 편지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26년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영웅입니다. 우리 파라님들, 저 기다리느라 너무 많이 힘드셨죠? 영웅이가 카페에는 왜 안 들어오나? 해가 바뀌었는데 왜 새해 인사는 안 하나? 어디가 아프나? 어이쿠야, 쓰러진 거 아이가? 그러다 급기야는 저 입원했다는 소문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주 건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또 소문 났던데 무슨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제가 그런 일 있으면 우리 파라다이스 팬카페에 가장 먼저 소식 알려드리러 올게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문 가지고 가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셨죠? 제가 직접 한 말 아니고서는 막 무턱대고 믿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더 속상해요. 그리고 저는요, 구정세요. 구정 때 정식으로 새해 인사 올릴게요. 연말 마무리는 잘 하셨어요? 저는 왠지 2026년 첫 월요일인 오늘이 더 첫날 같아서 기다리다가 인사드려요. 오랜만에 야심한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남겨놓고 있어서 그런지 새해 다짐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파라님들의 2026년 새해 다짐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우리 파라님들이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파라님들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은 제가 드릴 테니 저랑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아셨죠? 저는 연말 연초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카페를 들어와 보니 새로운 운영진 준비를 하시면서 저만큼 여러분도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걸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레고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 무대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늘 제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읽다가 웃었는데 뭐에서 웃었느냐 하면요. 막이라는 말. 그 가수님이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체부가 이 말을 썼어요. 막. 막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가수님이 제가 직접 한 말 아니고서는 막 무턱대고 믿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더 속상해요. 그때 우리 우체부가 가수님이랑 같이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누굴까?' 이렇게 짐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쓰는 어떤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 우리 파라님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글쎄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여기저기서 가수님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얼굴이 어떻다. 가수님 조금 힘들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계속 힘들죠. 왜냐하면 그게, 그날 가수님이 광주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아침에 어 뭘 반신욕하고 왔다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는 했지만, 젊은 사람인데 우리들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들하고는 다른데 우리 언니들이 진도 진짜 잘 나가셔요.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헛소문이 가수님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랬는데 가수님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뭐 기절할 노릇이죠. 왜 뭔 이게 뭐고 도대체,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쵸? 그냥 지나가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가수님이 이렇게 수습을 해 주셨어요. 어쨌거나 뭐 걱정하시고 또 가수님에게 온 마음을 담아서 진짜 소문난 맛집 웅이네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인제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인제 자꾸 관심이 인제 지나치다 보니까 집착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안도를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근데 가수님이 00시 31 분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잤어요. 한 10시 전에 자거든요, 제가 보통. 그래서 인제 어떤 분들이 가끔씩 보면 저한테 뭐 11시 이렇게 막 문자나 톡을 주세요. 근데 인제 깊은 뭐 자다가 또 깨면 대답을 드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엊그젠 10 시에 누가 얘기를 했는데 저 그 시간에도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어째 자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인데 이것을 읽어 드리기에는 한밤중에 제가 목이 너무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AI를 통해서 읽어 드렸는데 아무래도 답답해요. 그쵸? 걔는 기계적으로 읽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가수님 아무 얘기 없고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쪼끔 피곤하면 하루 쉬면 돼요.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괜히 인제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막 '어우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유튜브가 인제 무슨 프로그램에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저도 봤어요.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가상의. 우리가 가상 뉴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무명전설 거기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제 그걸 혹시 누구에게 "혹시?" 이렇게 했어요. "무명전설." 그러면 무명전설이 누굴까요? 제가 어저께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분은 무명전설이 아닌데 유명전설인데, 이렇게 노래를 아주 잘하시면서도 얼굴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명전설 아닐까요? 그래서 전설이라는 이름이 붙으려 그러면 몇 년씩 묵혀야 되지 않는 건가요? 전설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 년, 30년 노래를 했고 우리가 노래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명 전설들의 대회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실력으로 보면 우리 가수님도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나가면 1 등이다." 이렇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앞부분 다 까먹고 "누가 카던데." "거기 나온다 카던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무명전설 나와서 인제 2026년 연말 시상식 가는 거죠. 그래서 1 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또 일이 커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뭐 기다림이 있어서 그런 건데, 글쎄요. 제가 인제 카페도 이렇게 보고 댓글도 보고 이러면 우리들만의 그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가수님이 뭐 2026 년도에 바빠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가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나가냐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해요." 그쵸? 어떤 분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연예계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거 하라고 키워서?" 예를 들어서 직장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는 나름대로 몇 개 정해 놨어요. "너는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돼." 근데 아들이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기껏 거기 하라고 키웠어?" 이런 말씀들 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쵸?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현실에 부딪혀 보고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크면 인제 우리는 지켜보는 입장이 돼야지 내가 미주알 고주알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가수님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있잖아요. 참 그래요. 뭔가 앞질러서 자꾸 얘기를 해 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커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채널 안 봐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봐 주면서 인제 그러는데 저도 인제 콘서트 가고 그러면 그래요. "그 채널이랑 황영웅 시대만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더 빠른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뉴스를 원하니까 그런 뉴스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우리가 뉴스를 원하니까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그걸 믿고 '남보다 내가 빨리 정보를 입수했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 뉴스가 나온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저도 인제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요. 너무 정답만 제목으로 썸네일로 다루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인제 뭐 '좀 더 강하게 달아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쵸? 저는 어떤 이미지를 또 굳히는 거죠. 누군가는 쪼끔 더 과장된 이미지를 해서 새로 과장된 그 썸네일이요. 어떻게 보면 신규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진실된 내용만을 얘기하다 보면 기존에 진짜 찐 팬층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뉴스를 원하니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뉴스를 원하고 그거 아니면 심심해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가짜 뉴스 전하면 거기 갖다 슈퍼챗 쏘잖아요. 유튜브는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왜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 안 봐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춤을 추든 뭐를 하든 구설하든 우리가 안 보면 되는데 보면서 자꾸 그래요. 그 사람 그 직업이 유튜버예요. 직업이 유튜브면서 황명훈 가수를 다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팬튜브가 아니고 그냥 유튜브예요. 우리 인제 유튜브 몇 분 계세요. 그쵸? 유튜브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자꾸 인제 이런저런 가수 보면서 왜 황영훈 가수만 응원 안 하고 다른 가수를 응원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게 직업이고 유튜버예요. 또 그리고 연예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응원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중에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황영훈 가수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은 황영훈 가수를 응원하는 유튜버인데 다른 가수도 응원하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안 봐 주면 그런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짜 뉴스에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셔서 저한테도 오셔 가지고 댓글을 달아 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수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 주시겠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시간 조절을 해야 돼요. 시간 조절을 해서 만약에 2 월에 나온다 그러면 1 월쯤 얘기해야지. 미리 얘기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콘서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콘서트 치르고 그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 이후에 알려주고 아니면 또 콘서트에서 가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 희소식을 선물로 줘야 돼요. 그래서 가수님이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미리 앞질러서 딱 얘기를 해 버려요. 그럼 콘서트에 그 흥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일찍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들에게 진짜 마이너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부산 콘서트는 뭔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게 합니다. 가수님이 내년부터는 더 바쁘게 일할 거예요. 그 내년이 올해예요. 그죠? 그럼 올해 첫 번째 행사가 뭐냐? 부산 콘서트예요.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올해에서 올해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가 뭐 방송 출연도 좋고 지방 행사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지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좀 극성을 부렸어요. 극성을 부리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님이 한밤중에 나와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이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 조공이라 그래 진상을 했다 그러죠.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가수님이 다 보셨어요. 소문난 맛집에 감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글로는 잘못 농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부산 콘서트에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가수님이 글쎄요 뭐 항상 "저 건강합니다." 그랬는데 그 노래를 많이 하고 목을 쓰다 보니까 감기 같은 건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무리하다 보니까 또 감기가 올 수 있고 이런데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일인데 물론 그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수님이 아픈가 봐 엄청 걱정을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컨디션 조절 잘하고 그것도 가수 프로의 능력인데 그 컨디션 조절도 못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내 의견을 담아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해요. 슬프도 슬프다고 말 못하고 공인의 무게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가수님이 신년에는 인사 안 하고 구정에 꽃가옷 차려입고 나와서 인사하려고 그러다가 또 억지로 불려 나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인제 여러분들 속 시원하셨죠? 그쵸? 카드라, 카드라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카드라가 진짜 사람 잡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소문난 맛집 용인의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방영훈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